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60대 여성 린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라 남편과 결혼 후 저에게는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딸 엠마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스러운 제 딸 엠마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무지함이 저와 가족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인 네덜란드 노르트 홀란트주 블레멘달이라는 도시는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해변으로 유명하여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알아주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죠. 저 또한 높은 평균 소득을 유지하면서 일조를 하는 가구입니다. 남편을 만나 엠마를 낳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저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유지하고 키워오며 지금의 부를 만들 수 있었죠? 부라고 해봐야 진짜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여운 수준이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부는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행복을 누릴 정도라고 생각하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부자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한창 사업체를 키워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국가에 분점을 내는 것을 목표로 제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저의 사업체 분점을 내기 위한 목표 장소 중 한 곳이었죠. 이미 유럽 국가 쪽에서 사업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에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대면 그것은 돈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 아시아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 선택을 후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빠른 변화를 이룩하고 있었지만 제가 진행 중인 사업 분야인 가구 시장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가구 제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저는 그렇게 한국 진출을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경제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쪽으로는 그 어떤 사업도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가난해서 돈을 쓸 줄 모르는 나라라고 각인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딸아이를 출산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딸아이 엠마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는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왔죠. 엄마, 아빠, 제 남자친구 준이에요.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딸아이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신뢰받고 축복을 해주는 문화가 있기에 가족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부모로서 딸아이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딸아이 결혼 상대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인종적인 차별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하고 서양인 우리와는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딸아이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딸아이가 데려온 한국인 남자가 돌아가고 저는 딸아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아, 지금 너의 심정은 내가 잘 안다. 당장 이하 사람만 있으면 온갖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다. 이 엄마 말 좀 듣고 다시 생각해보렴. 한국이라는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한 나라다. 게다가 문화적인 차이가 심해서 결코 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야. 결혼을 반대하는 제 말에 딸아이는 언성을 높이며 완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도대체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강국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사랑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딸아이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힌 상태 같았습니다. 더 이상 딸아이를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화를 어색하게 마무리 지었죠. 이대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기필코 딸아이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난이 불행을 일으킨다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그건 제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었으니까요. 딸아이가 뻔히 보이는 불행의 길로 걸어가겠다는데 그걸 막아서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딸아이의 결혼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건방지고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몰래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결혼을 포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저는 엠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장담컨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결혼을 할 거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을 것이고 부족한 거 없이 키우며 행복이 무언지 알려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려면 어머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어요. 딸아이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도 가난한 사람이거나 교육을 덜 받은 사람 같지 않았죠? 그에게 딸아이와 결혼을 재고해달라고 종용하는 일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기에 딸아이와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막기는 힘들어 보였죠. 내가 너무 속물처럼 금전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 걸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좋은 사람 같아. 무엇보다 우리 딸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한국인 남자를 만나고 대화를 나눈 이후부터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축복해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딸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매한 가지였지만요. 딸아이에게 연락해 솔직한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이번에는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으니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아이는 예비 사위인 한국인 남자를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라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저의 다짐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예비 사위의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엠마와 결혼 후에 저희는 한국에 들어가서 당분간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던 사업이 있는데 한국에서 자리를 먼저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자리 잡히면 한국으로 한번 모실게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열어질 길 거리가 많거든요. 예비 사위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한국으로 떠난다고? 그런 말은 없지 않았니? 결혼은 하더라도 신혼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둘이서 힘들게 사는 거보다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너희들도 훨씬 좋을 텐데. 게다가 한국은? 아무튼 웬만하면 이곳에서 지내는 쪽으로 생각하자. 오늘은 진심으로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곳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에는 동의해 주기가 어렵단다. 제 말에 혼란스럽고 당황하기는 딸아이와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축복해 준다는 제 말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였겠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축복해 준다는 것이었지 한국에서 산다는 것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마저도 저의 영향력 밖의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딸아이가 저의 곁을 떠나서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버리지는 않을런지 결혼 축복을 위해 다시 초청했지만 다소 찬 바람이 불면서 끝이 난 예비 사위와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딸아이도 이번에는 저에게 큰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기껏 축복해준다고 다시 불러놓고 진짜 1억이야? 남자친구 사업이 자리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이해해줄 수 없어? 어차피 엄마가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안 갈 것도 아닌 거 잘 알잖아? 꼭 이렇게 우리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해? 엠마? 이 엄마가 너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같니? 엄마는 네가 힘들까봐 불행하게 될까봐 걱정되어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여태까지 너 잘못되라고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엄마야말로 정말 실망이 크다. 내가 여태까지 너 잘못되라고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엄마야말로 정말 실망이 크다. 이번에는 딸아이와의 관계마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갈등은 깊어졌고 그 갈등은 곪기 시작했죠. 결국 딸아이의 결혼식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자기 남편을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처럼 연을 끊은 채 살아갔을지도 몰랐습니다. 네덜란드의 가을의 어느 날 강력한 태풍과 폭풍 후에 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저지대인 지형적인 특성과 북해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홍수에 취약한 기후 특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딸아이의 전화였죠. 네덜란드에 우리가 사는 지역 쪽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딸은 걱정이 되어 연락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딸아이와의 통화가 어느새 길어져 30분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딸아이에게 말했죠. 이렇게 오래 통화해도 괜찮은 거니? 돈이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서 지내려면 돈을 아껴야 하지 않아?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그만 끊고 다음에 또 통화하자. 저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딸아이는 희게 웃으며 발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사위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될까? 물론 아껴서 나쁠 건 없지만 우리 5년 만에 통화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그나저나 엄마는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한국에 한번 오세요.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한국은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덜란드도 치안이 좋은 곳이지만 한국 와보면 엄마도 놀랄걸요? 딸아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설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자기 힘든 걸 들킬까봐 일부러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 싶었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와 남편은 딸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녀 시절 사업을 위해 방문한 이후로 30여 년 만에 찾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제가 알던 한국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흙먼지가 날리는 가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던 그 당시의 한국도 완전한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시기를 이루어 가던 때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당시의 한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한국 사람들은 광범위한 실직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 또한 어렵게 일군 한국 사업도 철수를 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불과 30년 만에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30년 만에 이렇게 몰라보게 바뀌었다고? 지금의 한국 분들이 저의 이런 생각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비웃을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인데 30년이면 강산이 3번도 더 바뀌었겠다.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정작 본인들은 그런 일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 서울의 분위기는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들쭉날쭉 사나운 야생 짐승의 이빨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고층 빌딩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거리를 거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미국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되었고 표정에는 생기가 돋보였죠. 더 이상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부서지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저의 기준으로, 제가 경험한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았죠. 그리고 딸아이와 사위가 사는 곳인 한국의 경기도에 도착한 저와 남편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부촌에나 있을 법한 대저택 전원 주택이 저희들의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딸아이와 사위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엠마, 그동안 너에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어 미안하구나. 그리고 김서방, 그동안 못난 장모의 모습들은 잊어주게나? 미안했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시간만 나면 한국에 방문하여 딸과 사위를 귀찮게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귀찮게 했죠. 뒤늦게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인정 넘치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저희 부부에게 찰떡이었거든요. 그리고 음식들은 어찌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지 네덜란드로 떠날 때면 양손 가득 한국 음식을 싸들고 가곤 한답니다.